압박자를 보였던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만났습니다. 갈등은 없다는 원론적 답변이 나왔는데 정책적 이견은 여전했습니다. 철거 현장 사고가 반복되면서 많은 대책들이 나왔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건물 철거 과정에서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청주공항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만 골라 금품을 훔친 30대가 붙잡혔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들을 노렸는데 일주일 동안 40차례에 걸쳐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음성 명작 페스티벌이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질 좋은 농작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선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복지 정책 등에서 엇박자를 보이며 갈등 양상을 빚었던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함께 식사 자리를 통해 마주 앉았습니다. 김 지사가 최근 청주시와 창조적인 갈등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면서 더 관심이 쏠렸는데 정작 갈등은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이제는 창조적인 갈등이 아닌 갈등 아닌 갈등이라고 표현해야 하나 싶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최근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현금 지원 사업과 원도심 광장 조성 사업에도 서로 다른 의견을 내보이며 갈등 양상을 보이자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중재에 나선 겁니다. 이 자리에는 이양섭 도의장과 김현기 청주시의장도 참석했습니다. 먼저 입을 연 이범석 시장은 갈등이 아닌 정책적 이견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사님하고 개인적 갈등이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일부 정책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하지만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정작 이견을 보였던 정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충북도는 지난달부터 다자녀 지원과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등의 신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시작했지만 청주시는 예산 부담과 정책 실효성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또 김 지사는 사직대로를 지하차도로 만들고 그 위 대규모 잔디광장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이 시장은 이미 중앙역사공원화 사업이 있고 지하차도는 청년 특화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남을 통해 이런 입장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였지만 실무진에서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은 시장님께 잘 충분히 말씀드리고 또 청주시와 또 시군구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은 경청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당이 나서 같은 당 단체장들 간 정기적 정책 논의 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그나마 성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안이 있고 아니면 기회가 되면 자주 만납시다라는 걸로는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김 지사와 이 시장은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과 농수산물 시장의 이전 등 별개 사업에 대해 서로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CJB는 건물 철거 현장의 안전 문제에 대해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잠원동과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난 이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 건축물 철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변한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여러 애로사항이 존재하고 있는데 건물 철거 과정에서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박원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철거업에서만 30년 넘게 종사한 문영석 씨는 안전을 위해서는 작업의 첫 단추를 끼우는 해체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로 건축구조기술사 등 건축 전문가들이 의뢰받은 현장을 방문해 해체계획서를 만드는데 이론만으로는 작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현장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철거기사, 이른바 현장통이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이 현장에는 그 건물에는 어떤 공법이 적용이 돼야 가장 안전에 어떤 취약점이 없나 이걸 사전 심의할 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번 모충동 사고가 불협화음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초 해체 계획서대로는 작업이 어렵다는 판단에 시공업체는 멋대로 계획을 바꿔버렸습니다. 건설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면서 규정대로 잘하면 날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었는데 재발 대책을 좀 시차원에 세우든. 건축 전문가들도 계획서 작성 초기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계획서 작성자와 시공업체, 철거기사 등이 모여 협의와 조율을 통해 현장 상황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체계획서를 만든 사람이 철거공사 감리까지 직접 수행하는 관련법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그 건축구조기술사는 그 해체 과정의 모든 그 역학적인 흐름, 그런 과정을 다 아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해체 감리에 참여해서 감리를 하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만약 해체계획서 작성에 철거 관련 전문가를 투입하기 어렵다면 자치단체의 건축물 심의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사전 심의 제도를 마련해 이중에 안전장치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내부에서 서류 검토로 심의를 끝내는 게 아니라 철거 전문가를 통한 현장 심의를 한 번 더 거치게 하자는 겁니다. 시험 봐서 주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 자격이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심의나 해체 계획서 작성할 때 좀 참여해가지고 뭐 해체 순서나 뭐 이런 거로 좀 관여할 수 있게끔. 감리 교육도 신규 자격 취득은 35시간 소요되고 3년이 지나 갱신할 땐 14시간이면 가능한데 이 과정을 더 짜임새 있게 구성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서울 잠원동과 광주광역시 학동사고 이후 관련법이 개정되는 등 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해체 현장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는 목소리가 많은 만큼 이제는 보다 촘촘한 방안이 마련되는 게 절실합니다. CJB 박원입니다. 전세버스에 치여 크게 다친 7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병원 11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강원도 원주 상급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9시쯤 교통사고로 다발성 골절과 장기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지만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충북대병원 등 청주권 4개 병원을 포함해 모두 13곳의 병원에서 이송을 받지 않자 사고 4시간 30분 만에 강원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공항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들만 골라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로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들만이 범행 대상이 됐는데 설레는 여행길이지만 차량 문 단속 잘하시고 나가셔야겠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청주공항 주차장을 돌며 차량의 문을 열어봅니다. 잠겨있지 않는 차량 문이 열리자 현금을 훔쳐 자연스럽게 빠져나옵니다. 이 남성의 범행은 공항의 또 다른 주차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운전석에 들어가 아예 트렁크까지 열어 샅샅이 뒤집니다. 여행객이 차량 문 잠그는 것을 깜빡하고 비행기를 타는 경우가 있다는 걸 노린 30대 차량 털이범입니다. 주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들이 범행 대상이 됐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 왜냐하면 요즘 나오는 차는 경보가 울리거든요. 막 잡아당기고 그러면. 그래서 이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를 일단 범행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달 말부터 일주일 동안 무려 40차례에 걸쳐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만 현금과 가방 등을 합쳐 400만 원가량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지금까지 같은 정과만 4차례로 지난 22년 1월 출소한 이후 생활구로 다시 범행의 유혹에 빠져들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는지 확인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2024 음성 명작 페스티벌이 사흘간의 일정으로 오늘 개막했습니다. 음성군의 다양한 농특산물이 음성 명작이라는 공동 브랜드로 모여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식물 심기에 한창입니다. 흙을 만지고 자연과 교감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미니 경운기도 직접 운전하며 오늘만큼은 꼬마 농부가 되어봅니다. 아이랑 같이 이렇게 나와서 체험하니까 너무 재미있었어요. 아이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명작 장터에서는 음성군에서 나고 자란 명품 농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직접 키운 질 좋은 농산물을 선보이니 믿을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 더 좋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물건도 많고 그리고 첫째 이제 인삼 명절을 끼워가지고 인삼을 사려고 왔는데 물건이 좋아요. 그래서 많이 사가려고. 작년에는 이게 3만 5천 근 나왔거든요. 올해는 10,000근 정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소비자가는 더 내려갔고. 음성군 통합 농특산물 축제인 음성명작 페스티벌이 사흘간의 일정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햇살의 복숭아, 다울찬 수박 등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농산물을 공동 브랜드인 음성명작으로 묶어 전시하고 판매하는 축제입니다. 음성명작 브랜드로 농사짓고 판매하는 관내 농가는 4,800여 곳. 농산물 통합 마케팅이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에 쌀을 납품하는 등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 또 판매도 늘어나고 있어서 점차 우리 음성군 농가 소득진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땀방울이 결실을 맺은 2024 음성명작 페스티벌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음성군 금왕읍 금빛 근린공원에서 펼쳐집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이 개항 이래 처음으로 연간 국제선 이용객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일까지 청주공항 국제선의 이용객 수는 101만 827명을 기록했고 이는 종전 최고 이용객 수인 2016년 61만 4천여 명보다 이미 40만 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국제선 이용객 수가 100만 명을 넘긴 지방공항은 청주를 포함해 김해와 김포, 제주공항 4곳뿐입니다. 한편 충북도는 11월 중으로 국내선을 포함한 청주공항의 이용객 수가 4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인구소멸 대응 대책 특별위원회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노금식 위원장 등 의원 11명으로 구성된 인구소멸 특위는 저출생과 고령화 정책 제안과 점검을 하게 되며 청주공항 특위는 변종호 위원장 등 8명이 참여해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등 청주공항 활성화를 집중 지원하게 됩니다. 인구소멸 특위와 청주공항 특위는 오는 2026년 2월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최근 일부 기업들이 일과 삶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을 위해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가 공직사회까지 번졌습니다. 정성군은 이달부터 주 4.5일제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데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주연방송 윤수진 기자입니다. 퇴근 후엔 몸도 마음도 천근만근해 주말엔 쉬기 바빠 뭐 하나 해볼래도 쉽지가 않았는데 30대 강창수 씨에겐 이제 온전한 금요일이 생겼습니다. 정선군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범 운영에 돌입한 주 4.5일제 덕입니다. 자기개발 자격증 준비라던가 아니면 제가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데 이제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 금요일 그러니까 주에 5일 근무에서는 약간 좀 준비하는 데 빠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조금 더 여유가 생길 것 같고. 주 5일제가 지금처럼 자리 잡기 전에 놀토가 있었다면 정선엔 앞으로 노는 금요일, 놀금이 생깁니다. 일과 삶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을 위해 정선군이 파격적인 실험에 나선 겁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격주로 주 5일 근무와 주 4일 근무를 번갈아 하는 방식으로 놀금을 위해선 그 전에 8시간의 초과 근무 시간을 미리 쌓아 놓아야 합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쉬고 열심히 쉰 만큼 일하자는 취지입니다. 자기 개발 이런 이제 측면에서 직원들의 이제 만족도가 이제 높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휴식의 시간을 충분히 이제 제공을 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창조적인 사고를 통해서 근무의 효율성과 그 만족도를 높이는 데. 현재 신청자는 전 직원의 10% 정도인 45명. 정성군은 올해 8세 이하 자녀를 뒀거나 7급 이하인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한 뒤 내년부터 주 4.5일제를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G1 뉴스 윤수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모선 의원은 국립소방병원 건립 공사비 113억 원을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소방병원 총사업비 협의를 통해 필수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 증액이 가능해졌다며 의료진 월세 지원 등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사업도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소방병원은 19개 진료 과목 302개 병상을 갖춰 내년 12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청주시 재활용 선별센터 건립 반대 현도면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주민 250여 명과 함께 재활용 선별센터 설치에 반대하는 집회를 청주시 임시청사 앞에서 열었습니다. 이들은 청주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아이들 등굣길에 재활용 선별센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철회될 때까지 강력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재활용 선별센터가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주민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바르게 살기 충청북도 협의회는 추석을 앞두고 자립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들과 미혼모 가정 등 240여 명에게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800만 원 상당의 추석맞이 선물 세트는 유통회사인 정우통상의 후원으로 마련됐습니다. 전대수 바르게 살기 협의 회장은 이번 후원이 청년들과 원생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CJB 북부권 시청자위원회가 충주시 주덕읍에 소재한 주식회사 첨보에서 개최됐습니다. 문대식 시청자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CJB 임직원들은 첨보의 종합정밀화학 소재 생산 라인을 직접 둘러보고 국내외 경제 상황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습니다. 시청자위원인 이상율 첨보 대표는 도내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심층 보도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단양천댐 건설과 제천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등 지역민의 생존과 직결된 사회 문제를 CJB가 계속 다뤄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신여루 전 소방청장과 최병일 전 차장,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여루 전 소방청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고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받은 최 전 차장과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들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철제 경첩이 부식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학교 측의 시설물 관리 실태를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24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철제 교문을 열다 경첩 부분이 파손되면서 쓰러진 교문에 깔려 숨졌습니다. 현안을 두고 건건이 대립하던 충북지사와 청주시장이 오늘 마주 앉았습니다. 도민들이 우려하는 건 갈등 그 자체가 아니라 있는 갈등을 없다고 하거나 갈등을 그대로 방치하는 일일 겁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자주 만나서 이견을 좁혀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